당신 미쳤어? 어딜 감히 손을 대는 거야? 갑자기 쓰러진 IT 벤처기업 창업주 강태민의 얼굴이 보라빛으로 변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청소를 하던 50대 중반의 여성, 현숙은 본능적으로 강태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은색 만년필을 집어들었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지금 살인이야. 하지만 현숙의 귀에는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숙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살인이라 외쳤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입사 사흘차 파견 청소부 현숙은 강태민 벤처기업 본사 복도를 묵묵히 걸레질하고 있었습니다. 동작 좀 봐라. 그렇게 느리면 언제 다 끝내려고? 관리팀 대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숙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짧게 대답했어요. 다시는 눈에 띄지 말자. 조용히, 조용히. 50대 중반 파견직 청소부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죄송하다는 말뿐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중요한 투자 유치 회의야. 실수하면 당장 짐 싸는 줄 알아. 대리는 현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고했습니다. 그 시선엔 무시와 경멸이 가득했죠. 곧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들어오고 맨 마지막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당당하게 들어섰어요. 강태민 창업주, 60대 후반, 자수성가한 IT 벤처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현숙은 복도에서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그때 화장실 쪽에서 두 직원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다과 준비 제대로 한 거 맞지? 회장님 앞에서 실수하면 큰일 나. 당연하지. 근데 너 회장님 땅콩 알레르기 있는 거 알아? 극비사항이래. 위험한 수치라던데. 현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땅콩 알레르기. 위험한 수치. 생명과 관련된 일.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회의 중간 화려한 포장 상자를 든 비서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고급 디저트였죠. 현숙은 복도 끝에서 무심코 그 상자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상자 옆면에 작은 글씨로 성분표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현숙의 눈이 빠르게 글자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밀가루, 설탕, 버터, 그리고 그 순간 땅콩 분말. 현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회의실. 비서가 강태민 앞에 디저트 접시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안 돼. 현숙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현숙은 급히 회의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어요. 파견직 청소부가 이렇게 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한 현숙은 숨을 헐떡이며 문손잡이를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 앞을 지키던 비서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야. 어디 들어가려고? 비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 디저트의 땅콩이. 현숙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손으로 그녀의 말을 막았어요. 청소부 주제에 무슨 헛소리야. 비켜. 비서의 눈이 무섭게 빛났습니다. 현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유리창 너머를 보니 강태민이 포크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타르트를 찍어 올리는 그의 손이 천천히 입으로 향했어요. 현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강태민이 타르트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씹기 시작했죠. 현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강태민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살짝 상기된 정도였지만 순식간에 온 얼굴이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변했죠. 회장님? 옆에 있던 임원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넥타이를 움켜쥐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컥, 헉.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끔찍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회장님, 회장님. 임원들이 소리쳤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은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목이 눈에 띄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현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비서를 밀치고 회의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비서가 소리쳤지만 현숙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강태민에게 달려갔어요. 비키세요. 현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저 여자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임원들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숙은 이미 강태민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강태민의 목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소가 안 들어가요. 현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비서가 현숙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당장 나가. 하지만 현숙은 비서의 손을 뿌리치고 책상 위에 은색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여자 완전히 미쳤구나. 살인이야.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숙의 손이 망설임 없이 위험한 선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숙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잠깐 주변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강태민이 헉 하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거친 숨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보라색이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살았다. 회장님이 살았어.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숙을 바라봤습니다. 청소부가 사람을 살렸다고?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선임 대원이 강태민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호흡 유지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가 정확하게 됐네요. 대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처치하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현숙을 바라봤어요. 현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현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청소부 명찰을 단 50대 여성이 이런 응급처치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원이 물으려 했지만 지금은 환자가 우선이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처치하신 분도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 건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죠. 저는 그냥 청소부라서. 현숙이 어색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회장님 잘못되면 책임질 거야? 어서 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현숙은 어쩔 수 없이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잠시 후 무전기에서 대답이 들려왔어요. 환자 주치의가 있는 대한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 대한대학병원. 그 이름만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현숙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현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다시 꽉 쥐었습니다. 저, 다른 병원으로 가면 안 될까요?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회장님 차트가 다 거기 있는데. 내가 뭔데 병원을 정해? 비서가 차갑게 일축했습니다. 현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구급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대한대학병원. 3년 전 현숙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곳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대한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환자 내립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현숙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 냄새는 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강태민 환자 들어갑니다. 알레르기 쇼크 응급처치 완료. 구급대원의 외침에 응급실이 부산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어요. 현숙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뒤를 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강 회장님, 응급실 안쪽에서 누군가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현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응급의학과 과장 정민재가 흰 가운을 펄럭이며 달려나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3년 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정민재가 들건 옆으로 다가가 강태민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응급처치. 누가 이런 무모한 짓을?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가 이런 처치를 했습니까? 정민재의 시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구급대원들, 비서, 그리고 그의 눈이 현숙에게서 멈췄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민재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현숙도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너. 정민재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정 과장님, 회장님 상태부터 보셔야죠. 정민재는 잠시 현숙을 노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은 환자가 우선이었으니까요. 처치실로 옮깁니다. 빨리. 의료진들이 강태민을 처치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재가 걸어가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현숙을 바라봤죠.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이현숙. 정민재가 천천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씹어뱉듯이요. 회장님 비서가 아주 가지가지하네. 청소부까지 데려오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죠. 청소부 명찰을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너한테는 그게 어울리지. 현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은 현숙은 벽에 기대섰어요.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민재가 자신을 알아봤어요. 1시간 후 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재가 나왔어요.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죠. 어떻습니까? 회장님은? 비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정민재가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이틀 후 강태민은
VIP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그는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회장님, 정신 드셨습니까?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지? 강태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이틀입니다. 정 과장님이 잘 처치해 주셨습니다. 정민재, 강태민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기억하는 건 그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청소부였어. 50대쯤 되는 여자 청소부가 날 살렸어.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응급처치를 시도한 것뿐이고. 아니야. 강태민이 비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 그 사람 손끝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 마치 수백 번은 해본 사람처럼 정확했지. 강태민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 사람 어디 갔어?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비서가 주저하며 대답했어요. 이름이 뭐지? 이현숙입니다. 파견직 청소부로. 강태민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이현숙?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날 밤 강태민은 개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현숙이란 사람에 대해 조사해봐. 모든 것을, 과거 경력, 학력, 모든 기록을. 며칠 후 두꺼운 파일이 강태민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강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현숙, 52세. 전직 대한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3년 전 의료사고로 의사면허 취소. 환자 사망 책임. 강태민은 파일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재판 기록, 신문 기사,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의사였구나.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기록에는 과실로 환자 사망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가 본 현숙의 손놀림은 과실을 저지를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확신에 차 있었죠. 강태민은 파일 속 재판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증인 진술, 병원 기록, 판결문.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이 깊어졌어요. 이건 뭔가 이상해. 강태민은 책상을 손으로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목숨을 구한 손, 그 손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태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진실을 찾아야겠어. 그날부터 강태민의 비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태민의 조사는 신속하고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혔어요. 수술실 기록은 삭제됐고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죠. 회장님, 더 이상 파고들기 어렵습니다. 병원 측이 완벽하게 막아놨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강태민은 침묵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어딘가 반드시 빈틈이 있어. 그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사건 후 병원을 떠난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이틀 후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당시 마취가 의사 최진우. 사건 직후 사표 내고 강원도로 내려갔습니다. 강태민의 눈이 빛났습니다. 주소는 산골 마을입니다.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차 준비해. 다음 날 새벽 강태민은 직접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산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 강태민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어요.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진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강태민이라고 합니다. 문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강태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년간 편히 주무셨습니까? 침묵. 최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밤마다 잠드셨나요? 문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강태민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이연숙 선생은 가족이 없습니까? 그분도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강태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빚을 졌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죠.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초췌한 얼굴에 최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최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좁고 텅 빈 방. 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 그날, 정민재 과장이 술을 마시고 수술실에 들어왔습니다. 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술에 취한 채로요.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가 났습니다. 최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연숙 선생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습니다. 강태민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최진우는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금고를 가져왔어요. 딸깍. 금고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입니다. 정민재 과장과 병원장이 어떻게 조작할 건지 의논하는 내용입니다. 최진우가 USB를 꺼내 들었어요. 제 보험용으로 몰래 녹음했어요. 강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결정적 증거. 선생님, 법정에서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최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는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민은 최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겁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태민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됐어. 다음 날 강태민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재심 청구 준비해 주십시오. 최고의 변호사단을 꾸려주세요. 변호사가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후 주요 언론사에 특종이 터졌습니다. 3년 전 의료사고 조작 의혹, 무고한 의사에게 누명, 녹음 파일 확보, 내부 제보가 터진 겁니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대한대학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민재는 급히 병원장실로 불려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병원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증거가 없을 겁니다. 정민재가 말하려는 순간 병원장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1시간 후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현숙을 찾아갔습니다. 현숙은 여전히 회사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이현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강태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간 두 사람. 강태민은 현숙 앞에 두꺼운 서류를 내밀었어요. 재심 청구서입니다. 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 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민재가 술 마시고 수술했고 당신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죠. 현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증인도 있고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강태민이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현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년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강태민이 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제 모든 걸 되찾을 겁니다. 현숙은 재심 청구서를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개월 후 재심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현숙과 강태민 그리고 최진우가 앉아 있었어요. 반대편에는 수갑을 찬 정민재와 병원장이 있었습니다. 증인 최진우, 증언해 주십시오. 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3년 전 정민재 과장이 술을 마시고 수술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어떻게 환자가 죽었는지, 어떻게 조작했는지, 녹음 파일도 재생됐습니다. 이현숙한테 뒤집어 씌워. 그 여자는 백도 없고 돈도 없잖아.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정민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피고인 이현숙에 대한 재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무죄.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현숙은 판결문을 쥔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도 함께 취소합니다. 법정을 나온 현숙은 강태민을 마주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어떻게 보답은 이미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잖아요. 강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현숙은 3년 만에 처음으로 떳떳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6개월 후 서울 외곽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희망 무료진료소. 강태민이 세운 곳이었죠.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선 강태민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진료소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의 책임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숙 선생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현숙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가슴에 달린 명찰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현숙. 현숙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다시는 돈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생명만이 기준입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개원식이 끝난 후 진료실. 현숙은 하얀 가운을 입고 진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강태민이 들어왔습니다. 첫 환자가 접수했습니다. 현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오늘 환자 명단에 당신 이름이 있던데요? 정기 검진 받으러 왔습니다. 제 주치의는 이현숙 선생이니까요. 강태민이 웃으며 의자에 앉았어요. 현숙은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강태민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였죠. 건강하시네요. 당신 덕분이죠. 6개월 전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고 나는 당신의 인생을 구했어요. 빚이 아닙니다. 현숙은 잠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물이었습니다. 다시 숨쉬게 해준. 강태민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선물로 많은 생명을 살려주세요. 예. 약속드립니다. 현숙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기실에는 벌써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아파서 갈 곳 없는 사람들. 첫 환자 들어오세요. 현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계속 기침을 해서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현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3년 전 빼앗겼던 것, 환자를 돌보는 기쁨, 생명을 살리는 보람, 그 모든 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환자를 보낸 현숙은 진료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하얀 가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공포보다 강한 것. 그것은 생명을 지키려는 이 손의 기억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다음 환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숙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환자를 맞이했죠. 52세 청소부였던 여자. 이제는 다시 의사로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만년필로 생명을 구한 그날로부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